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몰래 관계를 맺는 행위인 간통은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륜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동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은 종종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과거 연예계에서 있었던 불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김지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미모라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남성 관계와 4차례에 걸친 결혼과 이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우 정윤희는 재벌가 회장과의 간통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 스캔들은 오늘날까지도 연예계 불륜 사건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미디언 후지몬과 모델 기노시타 유키나의 이혼이 그녀의 남성 스타일리스트와의 불륜 때문이라는 사실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들의 딸이 스타일리스트를 너무 닮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처럼 로맨스와 불륜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이 느끼는 불륜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공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연예계 불륜 스캔들 TOP10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정은채입니다. 정은채는 영국의 명문 패션 학교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한 독특한 배경을 지닌 배우로 한국과 일본에서 불륜 스캔들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은채의 첫 번째 불륜 논란은 일본 배우 카세 료와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자유의 언덕에 함께 출연하면서 급격히 친밀해졌고, 둘이 함께 장을 본 뒤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14시간 후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포착되며 이들의 관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카세료는 모델 출신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보다는 양다리 논란으로 해석되었고, 사건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터진 가수 정준일과의 스캔들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준일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기고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면서 팬들 사이에서 정은채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준일은 콘서트장에서 자주 정은채와 함께 모습을 보였고, 팬들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준일의 팬카페에 그가 이미 기혼자라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그렇다면 정은채는 대체 어떤 관계냐? 라는 의문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은채는 정준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준일은 유부남임을 숨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사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고, 정은채는 다시 한번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9위는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나비 효과로 알려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75년 당시 21살이었던 태진아는 47살의 현대건설 사장 부인과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진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으며 약 20여 차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진아는 일반 직장인이 1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단 20번의 만남으로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체면을 구긴 현대건설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이후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며 결국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역대급 나비 효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진아는 26살 연상의 여성과의 간통이 여전히 마음에 남았던 것인지 훗날 자신보다 22살 어린 여자 가수 마야와의 작업에서 즉석에서 대본을 수정해 키스신을 삽입하며 논란을 일으킨 일화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불륜 사건에서 느낀 어떤 감정이나 반응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8위는 황수정입니다.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으로 다나함을 뽐내며 큰 인기를 끌었고,
엄마야 누나야에서 정숙하고 참한 매력을 지닌 장혜경 역을 맡으며 청순파 배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청아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01년 겨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황수정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조사 중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하며 여론은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게다가 황수정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부남 강모 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면서 간통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팬들조차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황수정은 몇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냉대 속에서 복귀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과거 논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의 경력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7위는 이은경입니다. 이은경은 1987년 데뷔 이후 청순한 이미지를 대표하며 빠르게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1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과 육아 중임을 솔직히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전해 대중들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은경의 전 남편과 탤런트 이진우 사이에서 심야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사건은 양측이 고소를 취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은경과 전 남편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직후 이은경과 이진우 사이에 열애설이 돌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그저 동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뒤 두 사람은 결국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혼 후 이은경은 한 방송에서 전 남편의 여자 문제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순진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본 전 남편은 해당 방송 게시판에 당시 이은경과 이진우의 간통 증거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반응을 보였고 이진우의 전 매니저도 두 사람의 불륜이 사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에서 감성적으로 이야기한 이은경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이진우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구속받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김민희입니다. 김민희는 불륜의 아이콘으로 자주 거론되며 대중에게 익숙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모델 못지않은 매력을 뽐내며 여러 남자 배우들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 이정재와 3년간의 연애 후 배우 조인성과 1년간 교제한 뒤 22살 연상의 유부남 감독 홍상수와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년간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민희는 한때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남편 관리 좀 더 잘하셨어야죠 라고 발언하며 대담함을 보였고 홍상수 감독은 공개석상에서 김민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며 불륜 사실을 대중 앞에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아내일 것입니다. 홍 감독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의 한 예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김민희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5위는 옥소리입니다.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옥소리는 배우로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생활은 점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한 지 11년 만에 간통 혐의로 피소되었고 그동안의 불륜 사실이 모두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불륜과 이탈리아 출신의 요리사와의 불륜 등 여러 건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아이를 낳고 동거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동거남인 이탈리아 셰프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소리는 여러 차례 불륜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의 인생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위는 김세아입니다. 1996년 6일의 경쟁률을 뚫고 MBC 공채 탤런트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김세아는 2016년 청담동 오피스텔과 기사 포함 차량,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을 받으며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불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세아가 첼리스트 김수현과 혼인 상태였기에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 김세아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연루되었으며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김세아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니 정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 방송을 본 회계법인 부회장과 그의 전 부인 어 씨는 김세아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시 고소를 진행하여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세아의 사건은 사실을 숨기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침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3위는 김영애입니다. 김영애는 1971년 수사반장으로 데뷔한 이후 해를 품은 달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를 펼치며 대중에게 사랑받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간통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1975년 유부남이었던 밴드마스터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영애는 당시 연기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그와의 만남만은 멈출 수 없다며 그와의 사랑을 지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터진 재벌 2세 박동명 사건 등 다른 여배우들의 스캔들로 인해 김영애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그녀가 무명의 가난한 밴드마스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순수하다는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 덕분에 비교적 짧은 자숙 기간을 거친 후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영애는 해당 남성과 1979년에 결혼하여 사랑을 결실로 맺었지만 20년 뒤 이혼하며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2위는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은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인물로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 박상철이 손가락 하트를 하며 양옆의 두 외국 여성에게 볼에 뽀뽀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상철은 가수로서 데뷔했으나 처음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며 생계를 위해 MC와 재단 배우로 활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오가, 무조건, 황진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사는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상철은 아내의 물심양면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꾸려갔지만 2007년 팬카페에서 만난 13살 연하 여성과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그는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결국 본처와 이혼 후 내연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두 번째 아내는 그의 외도 사실을 고소했고 그 외도의 상대가 바로 그의 전처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상철은 두 집 살림을 이어갔고 전처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전히 두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재단자의 의상비를 빼돌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상철의 부부사과는 사실상 부부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아내의 결단뿐입니다. 아내 때문에 창피당한 남편 연예인 TOP사 미친 아내들. 1위는 김혜분입니다. 김혜분은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예능, 라디오 DJ,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그녀는 32세의 나이에 재미교포 40대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피소되었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청담동에 있는 그 남성의 건물에서 3차례에 걸쳐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분은 당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 결과 그 남성은 김혜분 외에도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와 함께 아이를 낳아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혜분의 불륜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대중의 이미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르겐 클리스만은 독일의 축구 출신으로 1964년생이며 올해 59세이다. 그는 독일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지닌 인물로 선수 시절에는 독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 명성을 떨쳤으나 감독으로서의 성과는 선수 때와는 정반대로 무능력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24살의 나이에 서독 선수상을 수상했고 인터밀란에서 마테우스와 브레메를 만나 게르만 삼총사의 결승에서 유에파컵 우승을 거머쥐며 토트넘에서도 한 시즌 41경기 21골을 기록해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국가대표 무대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 월드컵과 유로의 핵심 우승 멤버로 역대 최다 득점 4위, 최다 출전 6위에 오르며 준수한 성적을 자랑했지만 1994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터닝슛을 날리며 패배를 면치 못하는 등 선수 시절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발리슛, 오버헤드킥, 다이빙 헤더 등 아크로바틱한 골로 유명했음에도 여러 소속팀을 전전하다 인지도가 다소 떨어졌다. 자국 내에서는 여전히 레전드로 손꼽혔기에 은퇴 후 감독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감독으로서의 영향력은 선수 때와는 크게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수석 코치 레브의 전술 지휘하에 월드컵 3라운드라는 성적을 거두었으나 레브가 떠난 이후에는 특별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바이에른 미넨 감독 시절에는 바르셀로나에게 0-대 참패를 당하고 리그 4위까지 추락해 경질되는 등 그의 감독 경력은 실패와 논란으로 얼룩졌다. 헤르타 베를린 감독 시절 개인 SNS를 통해 단 77일 만에 사임을 선언하는 등 자격과 지도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클린스만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에 조국 독일의 언론조차 어리둥절했다. 전술적 영향 없이 수석 코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팀을 이끌어온 그의 방식은 많은 축구 팬들의 반대를 샀으나 결국 있으나 마나한 추격 끝에 선임되었고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그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한국은 요르단과의 졸전 끝에 4강 탈락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과정은 2022년 12월 축구협회가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일정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는데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사령탑을 물색하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기구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협회 관계자는 밀러 위원장이 고위층과만 소통하고 위원들은 허수아비 취급을 받으며 내부적으로는 누가 어떤 감독과 접촉 중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벤투 감독 선임 당시 모든 후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위원들이 한껏 열광했던 것과 달리 밀러 위원장은 후보조차 밝히지 않은 채 취임 한 달 만에 공지된 위원 소집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문교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는데 정문교는 기존의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무시한 채 정문교의 의중을 강하게 반영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스만은 헤르타 시절 파행으로 인해 유럽 무대에서는 깊이 인물로 찍혀버렸고 3년간 현장을 떠나 야인으로 지냈다가 정문교에 의해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정문교의 마음대로 뽑힌 결과 그의 결함은 철저하게 검토되었으나 클린스만은 과거 여러 국가대표 및 클럽 감독 시절 근무 태만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그는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부터 미국 자택에 틀어박혀 독일 방문을 회피했고 헤르타 시절에는 벤치에 앉기 위한 자격증을 미국 자택에 놓고 오는 총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업과 외부 활동에 시달리며 자신을 워크홀릭이라 칭하면서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도 변명처럼 들릴 정도다. 취임 당시 한국 상주를 약속했으나 2023년 8월 기준 한국 체류 기간은 67일, 해외 체류 기간은 97일로 드러나며 불성실한 감독 수행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특별한 전술 변화 없이 선수들의 기량에만 의존한 경기를 펼쳤고 4강 유르단전에서 유효 슈팅 하나도 기록하지 못해 광탈한 채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차 마턴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탈락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 성적과 비교하거나 자진 사임에 대한 돌을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대회 내내 지적받아왔던 미소를 고집했다. 해당 기자회견 후 폭풍이 한창 달아오르던 시점에 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을 재분석하는 회의를 예고하며 한국으로 돌아가 분석하겠다. 다음 주 미국으로 잠시 휴식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남기자 그를 경질하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클린스만의 무능력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수행에 대한 의지는 거의 바닥에 이르렀으며 많은 축구 팬들이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정문교 회장도 결국 축구협회 입지를 무시한 채 그를 선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커졌다. 클린스만은 유럽 무대에서 터졌던 파행과 여러 문제로 인해 이미 무능한 감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으며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집중력이 부족한 그의 행보는 결국 아시안컵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정문교 회장과 내부 인사들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며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셈이다.